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이 진주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LG, 삼성 등 4대 기업과 글로벌 인사가 함께한 이번 포럼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조건부 승인 이후 10년 이상 표류해온 사천 대진산단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이 열렸습니다. 향후 난개발터에 대한 친환경 재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강사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사들은 노조를 결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건설 현장 붕괴와 추락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부터 대응 전략까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자세히 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진주에선 영남 첨단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인들의 정신을 통해 청년 창업의 길을 논하는 포럼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전통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인공지능 AI를 입고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남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로봇과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피지컬 AI를 융합하는 것입니다. 312조 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를 발판 삼아 낙후됐던 지역 산업을 고부가 가치 AI 제조 허브로 체질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가 깔려도 이를 움직일 사람과 도전 정신이 없다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메가 투자가 선언된 진주에서 미래 세대의 해법을 찾는 K기업가 정신 청년 포럼이 막을 올린 이유입니다. 도전이 없으면 절대 성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심지어 세 번을 실패를 하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진주시와 저희 재단은 여러분들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K기업가 정신, AI 시대를 맞아 지역과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청년 창업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러한 AI 시대가 우리 지역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기회를 100년 전에 K기업가 정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위기와 기회를 헤쳐나가도록 해안을 줄 것인가. 이에 발맞춰 진주시에서도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 청년 지원 정책을 저희들이 약 한 50가지를 마련을 해서 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이라든지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K기업가 정신이 첨단 산업의 변혁 속 청년들의 도전과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 일반 산업단지의 취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이 열렸는데 사천시는 사업 시행자의 주장과 그간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 일반 산업단지가 최종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곤양면 대진리 일원의 제조업 중심의 일반 산단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대진산단. 하지만 사업기간 연장과 자금 조달 문제, 각종 이행조건 미충족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장기간 멈춰 있었습니다. 승인 10년, 착공 6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공정률은 39%. 그동안 취소 청문 절차만 수차례 진행됐지만 개발기간 연장도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문제와 소음, 진동 피해를 내세우는 마을 주민과 원칙 행정을 외치는 시민단체에서도 연장 승인 철회와 취소 청문 재개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는 지난 9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고 본격적인 행정 판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업 시행자 측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제기해온 입장과 주장도 함께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내세운 사유와 대응 논리, 그리고 그간의 추진 상황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장 승인이 된다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문 조서 열람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저희가 기한을 줄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는 청문 주재자 의견, 그다음 저희 종합 검토를 해서 대진 산단이 광포만 인근, 그것도 습지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표류한 산업단지 사업을 접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안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도 이게 취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또 그 부지에 관련해서는 친환경이나 또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청문 결과를 반영한 사천시의 최종 처분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이뤄질 경우 대진 산단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면 8월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시의 취소 절차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돌파구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최근 유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며 국제화 대학으로서 외형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에 따라 부채 위에 정성스레 문양을 그려 넣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아가는 학생들의 눈빛만큼은 진지합니다.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경상국립대학교 국제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와 문화 강의가 쉼없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지도 오래. 경상국립대는 그 타겟책 중 하나로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학위과정과 연수과정을 포함해 264명에 그쳤던 유학생 수는 지난해 말 7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유학생 1000명 시대를 열어 학력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 하지만 유학생 유치 성과 뒤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가 있습니다. 5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쪼개기 식계약이 부르는 고용불안,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된 강의료는 한국어 강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고용 불안이 가장 저희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강의료가 여러 가지 물가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도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강사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노조를 통해 학교 측의 고용 안정과 정당한 처우를 요구한다는 계획. 대학의 국제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현장을 지켜온 강사들의 목소리부터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우기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호우로 집안이 약해지면 붕괴나 추락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서부경남 안전톡톡 남경민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 공사 현장에 모인 공사 관계자와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수치를 확인하고 측정값을 계산합니다. 공사 현장 흙 다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우기를 앞두고 이뤄진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모습입니다. 우기에는 호우 침수나 집안 약화로 인한 굴착면 흙막이 붕괴, 빗물 미끄러짐 추락과 감전 사고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져 주의가 당부됩니다.
특히 이 기간엔 안전에 더 취약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는 여름철 50억 원 미만 현장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우기안전사고 예방 점검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점검 시 안전관리 계획서 등 각종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합니다. 이후 현장을 방문해 가설 구조물과 배수로, 우기 대비 안전조치 유무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위험 요소는 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밖에 안전 컨설팅과 종사자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중소규모 현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리원은 이런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1년 연중 약 15,000건의 현장 점검을 집중호우와 집안 약화 등 여름철 위험 요소가 산재한 가운데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서경방송은 그동안 서부 경남 내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실태와 방제 한계, 대안 등을 기획보도로 짚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재선충병을 잡지 못하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사천 지역만 보더라도 지난달 기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은 4만 그루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피해보다 더 큰 규모인데요. 시가 특별 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고사목 수는 13만 그루를 넘어섰습니다. 3년 전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건데요. 산림청은 사천에 이어 하동도 재선충 피해 심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잘라내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번지는 겁니까? 우선 이상 기후가 가장 큰 환경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단순히 재선충이 나무에 침투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같은 이 매개충의 생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이 매개충이 번식하고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제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동안 산림당국의 방제 전략은 발생 후 대응하는 이른바 추격형 방제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미 병에 걸려 죽은 고사목을 찾아내 베어내거나 훈증하는 사후 처리에 집중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방제 속도가 번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선단지 관리, 그러니까 확산 경계부와 이 우려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감염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를 놓는 노력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피해 면적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 겁니다. 네, 이 선단지 방제 기준을 두고도 정작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솔수염 하늘소에 대해서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 매개충의 비행거리는 최대 29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충병 선단지는 그동안 2km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4km로 확대 지정됐습니다만 이 매개충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와 비교하면 훨씬 모자란 수준입니다. 즉 하늘소는 벌써 저 멀리 경계선을 넘어 날아가 이 소나무를 감염시키고 있는데 방제 인력은 현실과 동떨어진 4km라는 기준선 안에서만 갇혀서 나무를 베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 방제 구역을 닥달해 봐야 하늘소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솔수염 하늘소의 생애 최대 비행거리가 29km인데 최소 3분의 1인 10km까지는 확대 필요하고 국가방제 별도에 편의하여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1,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 같아 보이지만 이 고사목 한 그루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그리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산세가 험한 지형 특성상 이 운반비 등 인력 운용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사목 한 그루를 베어내고 파쇄하거나 훈증하는 데 1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나무 제선증병 정밀 진단과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청 2차 소속기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관련 예산은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예산의 대부분이 눈앞에 고사목을 치우는 데만 쓰이고 정작 근본적인 연구나 기술 개발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방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네, 이제는 죽은 나무를 쫓아가며 베어내는 소모적인 방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경우 이 소나무를 아예 다른 나무로 바꾸는 이 수종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실제 산림당국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수종 전환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림의 경우 산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역시 단순 사후 처리가 아닌 수종 전환 지원과 예방 기술 개발 쪽으로 대폭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고요. 숲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실제 산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재성증병이 걸려갖고 싹 죽어비고 한 개도 못 써서 그래서 이제 어디 모종을 좀 구해갖고 평명나무로 심어놨는데 지금 조금 커가 있는데 소나무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죽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에 맞춘 유연한 선단지 기준 마련과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대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 기자,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기본 설계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공기업 개편 논의와 관련해 발전공기업 5사의 통합본사를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진주에 있는 한국남동발전본사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점, 진주의 지리적 이점이 큰 점 등을 거론하며 통합본사의 진주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주민과 지역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최근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정된 요금 인상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시는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양군이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 7,080억 원보다 852억 원 증액한 총 7,93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75억 원, 문화관광 분야 156억 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은 자연재해와 풍수의 위험지구 정비사업 48억 원, 함양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38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옥종 양수발전소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에서 하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700메가와트급 옥종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지역 지원 사업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해 지역 공설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남해군은 상주 은모래 비치와 송정 솔바람 해변, 설리 해수욕장 등 5개소의 해수욕장이 10일 개장했다면서
시설물 정비와 환경 정비를 마무리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군은 지난해보다 약 9% 증원된 46명의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 첫 초중통합 운영학교인 금빛초 금곡중의 개교 및 이전 기념식이 10일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두 학교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그 첫걸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빛초 금곡중은 신진주 역세권 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각각 신설 대체 이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한편 현재 금빛초등학교는 16개 학급, 금곡중학교는 10개 학급 등 509명 규모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천시가 희망 2026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우수에 이어 올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액 3억 4,604만 원을 뛰어넘는 7억 1,855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207%를 기록했습니다. 사천시가 CCTV 통합안전관제요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경찰과의 공조로 음주운전자를 신속하게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관제사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 50분쯤 용강동 일원에서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발견해 집중 관제에 나섰고 운전자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한 뒤 즉시 사천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어느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말엔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시고 한낮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세종은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지역 최고 34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하늘도 화창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오후로 갈수록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46분, 간조시각은 오전 11시 5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 화요일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수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안전이어야 하는데요.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바다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너울성 파도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어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음주나 야간 수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다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기는 건강한 여름 휴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구명조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